자, 제가 무려 쉬는 시간을 20분 가까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오늘 나머지 3시간 동안 정책론을 전부 다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좀 머리가 지끈지끈할 수 있어. 그러나 3월, 4월 달에는 체크를 하면서 일단 뭐가 시험에 자주 나온다 정도를 체크하는 입장에서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말이에요. 네. 자, 일단 정책론에 들어가 보면 정책의 이해가 나와요. 이해는 이해야. 그런데 여기서도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일단 정책의 이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한다라는 거야. 이 정도면 돼.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한다. 근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가.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시장 실패야. 이런 것들 구분 안 해도 돼. 당연히 시장 실패는 경제적 이유겠죠. 시장 실패야. 그러면 시장 실패가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야. 대충 그럴 것 같아. 그렇죠. 시장이 절단 났으니까. 그런데 주의해야 될 문구가 하나가 있어. 자, 밑에 보면 정부 실패가 있어. 정부 실패가. 그러니까 복합 개념은 개념이 여러 가지고 복합 개념은 개념이 여러 가지고 복합 개념과 항상 대비돼서 함정으로 나오는 게 뭐 있어요? 복합 부동산. 복합 부동산은 부동산이 여러 개라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시장 실패는 시장이 절단 나버렸다는 거고. 정부 실패는 정부가 절단 났다는 거야.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어떤 이유로? 시장이 절단 나서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했는데 정부가 목적을 달성한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이걸 정부 실패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정부 실패는 주의해. 체크해놓고 뭐라고 적어져 있냐.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전보다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주의하셔야 돼. 정부 실패라고 돼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시장 실패는 너무 중요하니까 밑에 있죠? 밑에 이제 시장 실패가 있어. 요건 주의해야 돼. 자, 뭐라고 돼 있냐? 시장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돼 있는데 요 두 글자가 딱 보여야 돼. 요 두 글자가. 요 두 글자 보인다. 나는 다른 글자까지 다 보인다. 요 두 글자만 딱 보여야 돼. 자원의 배분. 그러면 어디서 배웠어? 정확히 일주일하고 6시간 32분 전에 배웠어. 시장이 하는 역할. 시장은 자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자원을 분배해 주는데 그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해. 이런 걸 우리는 시장 실패라고 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자, 그런데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는 걸 꼭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 그게 뭐냐? 여기야. 지금 수요와 공급 모형으로 시장을 표시했더니 소비자와 공급자가 여기서 균형을 이루고 있고 균형에서 50개를 지금 거래하고자 한다는 거야. 그러면 시장에서 소비자와 공급자는 몇 개를 거래하고 싶다는 거야? 50개를 뭔가 거래하고자 한다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시장이 뭐라 그러냐? 야, 뭐 50개? 야, 뭘 50개야. 5개만 가져가라. 시장이 이렇게 말해.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 자원을 분배하지 못하고 있죠. 이런 걸 시장 실패라고 한다 이런 말이 이게. 이런 걸. 자, 그리고 또 이런 거예요. 우리는 50개를 거래할라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소비자와 공급자가 시장이 야 무슨 50개야. 요새 재화가 남아 돌아. 한 100만 개 갖고 가. 이러면 또 뭐야?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시장 실패라는 거야. 그래서 시장 실패가 나오면 반드시 두 가지 문구가 나와. 과소한 자원 배분. 내가 원하는 건 50개인데 50개보다 더 적게 자원을 분배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자원을 분배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게 바로 시장 실패 의미 두 번째야. 과대한 자원 배분, 과소한 자원 배분. 그리고 이 중에 하나만 기억하면 돼. 우리 시험에 나오는 내용 중에 외부 불경제. 그럼 뭐가 떠올라요? 공해죠, 공해. 외부 불경제, 공해만
과대한 자원 배분이고 나머지는 싹 과소야. 그러니까 공해 과대한 자원 배분. 외부 불경제 공해 아직 안 했지만 이번에는 자, 그래서 다시 시장 실패란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자원을 배분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적게 자원을 배분할 때 우리는 이걸 시장 실패라고 한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 요 놈이 잘 나와. 시장을 실패시키는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반드시 암기해줘야 될 게 외부효과 공공재. 외부효과 공공재. 외부효과 공공재를 왜 시험에 냅니까? 그럼 이 두 가지가 시장을 실패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이야. 원인. 그리고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배운다고. 자, 문제는 나머지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다 안 좋은 것들이야. 자, 정보의 비대칭성. 그러면 비사종 세트가 떠올라야 돼. 하나는 나왔어. 비대칭성. 그러면 자, 나머지 비삼종 세트. 거래가 비공개적입니다. 비공개성. 상품이 비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비조직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 B 시리즈는 다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시장을 실패시킬 듯해. 그리고 위험과 불확실성, 불안정 경제 이런 것들이 시장을 실패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셔. 자, 오늘 출제 경향이야. 자, 2번 문제를 보셔. 이런 것도 29에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자,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실패 원인이야. 시장 실패 원인. 자, 그러면 원인으로 틀린 거니까 일단 시장 실패 원인에서 먼저 암기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럼 요 놈은 바로 나와야 돼. 외부효과 공공재. 요 놈은 시장을 실패시키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안 좋은 것들이야. 자, 2번은 비대칭성, 불안정 경제, 왠지 뭔지 모르지만 니 같아. 재화의 동질성은 좋은지 안 좋은지 구별이 안 돼. 네가 정답이야. 에? 잘 나온다고. 특히 시장 실패 원인으로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될 게 뭐다? 외부효과 공공재야. 외부효과 공공재.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이야. 요 놈은 안 나오면 우리 시험이 아니야. 안 나오면 우리 시험이 아니야.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할 때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방식 중에 직접과 간접을 구분하라는 거야. 직접과 간접을 구분. 자, 그런데 요 왼쪽은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 적어놔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살짝 오른 페이지를 봐. 오른 페이지. 그러면 두 번째 박스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나름 조금 적어놨어. 시험에는 요런 것까지는 안 물어보지만. 자, 그럼 보셔. 자, 이거 잘 봐. 지금 다 암기하는 거야. 직접 개입이야. 직접 개입. 그러면 직접 개입을 읽기 전에 이게 지금 수요와 공급 모형으로 표시한 시장이야. 시장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어. 네 가지 요소. 일단 누구? 소비자하고 공급자가 만나서 무엇을 만듭니까? 가격을 만들고 거래량을 만들어낸다고. 이게 시장의 네 가지 요소야. 소비자, 공급자, 가격, 거래량 또는 수량. 그런데 직접 개입 방식은 시장이 결정해야 될 가격, 동그라미 안 쳐져 있는 분, 가격, 그리고 시장이 결정해야 될 수량, 가격과 수량을 정부가 직접 결정해. 정부가 가격 얼마, 수량 얼마 이렇게 결정하거나 수요자 또는 공급자의 역할을 누가 직접 해? 정부가 직접 하는 걸 직접 개입 방식이라고 해. 그러니까 정부가 가격과 수량을 직접 건드리거나 소비자와 공급자 역할을 정부가 직접 한다는 거야. 그럼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다 암기야. 자, 이게 이제 암기 코드야. 자, 보셔. 정부가 가격을 직접 손댑니다. 이런 게 있어. 가격을. 그게 뭐가 있느냐?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야. 자, 임대료는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돼. 임대 시장의 가격은 항상 대가를 뜻해. 물건을 가져가면서 지급하는 대가인데 임대차 시장에서는 대가로 가격이 아니라 임대료를 지급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임대료도 가격의 일종이야. 가격의 일종. 어디 시장의 가격이야?
임대시장의 가격을 실무에서 임대료라고 부른다고. 자, 그러니까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한다, 분양가를 직접 규제한다. 다 가격이야. 요 두 가지야. 자, 주의할 게 있어. 주의할 게. 자, 어떤 규제 나와? 규제. 자, 정부의 규제는 5만 7천여 가지야. 한 10대까지 돼. 5만 7천여 가지야. 정부의 규제는. 정부가 뭔가 규제합니다. 그러면 99.9%는 전부 다 간접이야. 뭔가 정부가 규제하는 듯해. 대출을 규제한다. 간접. 대출, 뭐 거래를 규제한다. 간접. 투자를 규제한다. 다 간접이야. 다 간접. 규제 같으면 건축허가 간접이야, 직접이야. 간접이야. 뭔가 규제한다. 허가 받아라. 무슨 승인을 받아라. 다 애가 다 규제야. 이런 것들은 간접이야. 그런데 뭘 규제하는 것만? 가격을 규제하는 것만 직접이야. 아주 중요한 팁이야. 그러니까 어떤 규제 같으면 전부 다 간접인데 정부가 가격을 직접 규제합니다. 그러면 직접이지. 요것만.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는 규제지만 직접이야. 직접. 자,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정부가 소비자 역할을 하는 거야. 정부가 소비자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느냐. 자, 보셔. 정부가 공급자 역할을 한다는 건 대부분 삘이 와. 정부가 공급자 역할을 한다는 건 정부가 직접 개발을 해서 시장에 부동산을 직접 공급하는 거겠군요. 그러니까 각종 공적 개발이 정부가 공급자 역할을 직접 하는 거야. 뭐 택지 개발을 한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한다, 공영 개발을 한다. 전부 다 이게 정부가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데 정부가 소비자 역할을 하는 게 뭔가요? 요게 삘이 안 와. 정부가 소비자 역할을 한다는 건 정부가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는 거야. 직접 취득하는 거야. 근데 취득에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게 수용이야. 수용은 강제적인 취득이지만 정부가 취득을 하는 거야. 취득. 그러니까 소비자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토지은행은 토지를 은행에 저장해 놓는 거야. 정부가. 근데 토지를 은행에 저장해 놓으려면 뭐부터 있어야 돼? 나 은행에 돈 좀 저장하려면 뭐부터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은행에 가서 저금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토지은행 제도는 기본적으로 토지가 있어야 은행에 저금을 해. 이게 정부가 토지를 취득해서 은행에다가 저장하는 거라고. 취득이야. 취득. 그러니까 취득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토지 수용, 토지 은행, 이게 전부 다 직접 개입 방식. 그러면 이해는 됐어? 자, 그럼 이제 암기야. 자, 뭐부터 암기해야 됩니까? 자, 정부가 직접 가격을 손대. 자, 규제라고 나와 있으면 전부 다 간접이야, 직접이야? 간접이야. 간접. 근데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만 직접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우리가 다 웬만하면 찾아. 각종 공적 개발. 자, 그런데 정부가 소비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취득을 하는 거야. 토지를 취득해서 저장하는 토지은행. 토지를 취득하는 수용. 은행 수용. 이제 점점 많아져. 그 다음에 다양한 공적 개발. 그러면 이미 이 주제는 다 끝난 거야. 직접만 제대로 암기하면. 왜? 직접이 몇 개 안 되는 거야, 여기는. 간접은 규제. 대부분의 규제 다 간접이니까 5만 7천여 개야. 자, 그럼 보세요. 그래서 항상 암기가 가격을 직접 손댄다.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그 다음에 토지은행, 토지수용 취득하는 거. 그 다음에 각종 공적 개발이야. 자, 그러면 자, 이제 3번. 오른쪽에 3번. 간접을 보는 거야, 간접. 간접 개입 방식이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직접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 공급자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수단들이야. 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전부 다 각종 규제야. 각종 규제. 여기서 기억이 나요? 겁나게 싸가지 없는 초등이 있어. 호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근데 뭘 안 처먹어? 당근을 안 먹어. 그럼 이게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딱 가정하면 정부가 이 국민이 당근을 좀 먹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거야.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세트맨이야. 왜? 너 당근 안 먹어? 너 조세 부과할 거야. 좋은 말 할 때 얼른 먹어. 이런 거야. 너 당근 안 먹어? 내가 지원 보조해 줄게. 용돈 보조해 줄 테니까 야 당근 좀 먹어. 요런 책이야. 그러니까 이 간접 개입 방식은 소비자 공급자의 행동을 유인하는 책이에요. 유인책.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 책. 근데 그 변화를 하고자 하는 책이 대표적인 게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그리고 플러스 각종 규제야. 각종 규제. 대출 규제.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는 이유는 대출을 좀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 어떤 뜻이 담겨 있어? 좋은 말 할 때 대출 많이 받아서 부동산 사라 이런 뜻이 담겨 있고, 정부가 대출을 옥죄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자 그만 좀 해라 이런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각종 규제들이. 그러니까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이 이게 간접이에요. 자, 그럼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왼쪽 봐봐. 이제 시험에 나올 것들 다시 한번 쭉 보게.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정책의 구분해서 간접 이렇게 나와. 그 두 번째죠, 간접. 그러면 간접 개입 방식은 이게 대표적이야.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세트맨이야.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그리고 여기를 보면 뭐 보조나 지원이 있으니까 이들은 간접인지 알겠는데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 대부 비율 등을 조정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줘야 되냐? LTV, DTI는 전부 다 대출 규제야. 대출 규제. 대출 규제 등 규제가 나오면 뭐 빼고? 두 가지 빼고. 직접 두 가지 빼고는 다 간접이야. 직접 두 가지 뭐?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빼고는 다 간접이다 이런 말이게. 자, 그래서 바로 보자고. 오늘 수업 3번 문제. 이거 실제 시험이겠어요? 미스터 국이 만들어 갖고 온 거겠어요? 실제 시험은 이렇게 사각이 안 줘. 9개나 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저기 2개 문제를 짬뽕 시켜놓은 거야.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자, 그럼 요령이야. 항상 직접과 간접을 구분하세요. 그러면 직접이 몇 개 안 돼. 자, 가격을 직접 손댄다. 규제 중에 어떤 규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정부가 소비자처럼 토지를 취득한다. 토지은행, 토지 수요. 그리고 정부가 공급자 역할을 하는 각종 개발. 요거밖에 없어. 자, 그런데 이렇게 뭔가 박스를 주고 개수를 찾으라 그러면 자, 요령이 뭐냐? 눈에 잘 띄는 놈이 있어. 요 놈을 먼저 해주는 게 유리해. 눈에 잘 띄는 놈. 어떤 겁니까?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이런 거야. 이런 거.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어떤 거? 눈에 잘 띄는 놈을 찾는 거야. 간접 4가지. 그러면 일단 쫙 보자고. 스캔을 딱 해봐. 잘 보여 이렇게. 조세, 부담금 아우 잘 보여. 그 다음에 보조 지원. 최소한 리을 미음 비읍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요것만 딱 없애도 그냥 정답 나와버려. 직접 찾으라 그러면.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먼저 삭제를 해놓고 이제 하나씩 찾는 거예요, 이게. 자, 토지은행, 직접이야. 토지를 직접 취득한다. 그 다음에 공용개발, 각종 공용개발 직접이야. DTI 뭐야? 대출 규제야. 대출 규제. 이거 간접이야. 토지 수요. 토지를 직접 취득해. 직접이야. 자, 공공임대주택. 각종 공용개발이야. 그럼 요놈이야. 분양가 상한제. 이게 분양가 규제의 다른 표현이라고. 우리가 분양가 규제라고 않잖아. 분양가 상한제라고 주택법에서 하지. 여기에 분양가 규제야. 그러니까 직접은 기업, 니은, 시옷, 이응, 지읒 몇 개? 5개야. 이해했다? 그러니까 항상 먼저 뭐부터 찾느냐? 간접이 많지만 눈에 잘 띄는 간접이 있어.
조세부담금, 각종 보조나 지원. 조세부담금, 각종 보조나 지원. 딱 이것만 체크해서 정답을 찾아도 웬만하면 나와. 나머지가 간접일 테니까. 아니, 직접일 테니까. 자, 그리고 나서 공부할 때는 항상 이렇게 찾는 거야. 할만하다? 할만해. 할만해. 자, 그럼 어디로 간다? 22페이지야. 22페이지. 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외부효과 공공재야. 자, 외부효과 공공재. 외부효과 공공재는 뭐 때문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요? 시장을 실패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이야. 원인. 오메. 2페이지 보고 있어? 으메, 이것도 오타네. 50페이지야. 죄송해. 이거 왜 2라고 돼 있냐? 50페이지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띠적띠적 하시는지. 좀 요것도 좀 보면 안 돼? 네, 이게. 자, 강의 노트 50페이지 보면 외부효과 공공재가 있는데, 외부효과 공공재는 시장을 실패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외부효과는 최근 6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어. 안 나오고 있어. 공공재가 재작년에 한 번 간단하게 나오고. 그러나 여기는 해야 돼. 언제든지 둘 중에 하나를 나오니까. 자, 그럼 보셔. 빠르게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외부효과의 의미를 하고 돼 있어. 자, 얘는 꼭 이해해야 돼. 뭐라고 돼 있냐? 어떤 경제주체가, 이게 외부에 있어. 자, 외부에 있는 어떤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준다고. 이런 걸 우리가 외부효과라고 그래요. 영향을 준다. 어떤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줍니다. 외부효과. 근데 이 영향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외부에 뭔가 이익을 주기도 하고 외부에 손해를 주기도 해. 그러니까 항상 외부효과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뭐라고 돼 있냐? 이익을 줍니다. 그러면 외부효과 중에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외부효과 중에 경제적인 일이야. 이렇게 부르고. 이게 외부경제야. 그리고 플러스가 되니까 정의 외부효과. 이렇게도 부르고. 그리고 손해를 줍니다. 그러면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외부 불효과 중에 불경제스러운 일이야. 나에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런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의미가 세 토막으로 나눠져 있잖아. 세 토막으로 나눠져 있는데 가운데 토막은 제가 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어떤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준다. 외부효과. 근데 이익을 주기도 하고 손해를 주기도 하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다시 구분된다. 딱 요 정도야. 그러면 외부효과가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시장을 실패시키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시장을 실패시키는 이유가 요 가운데 있는 거야, 이게. 이유가. 근데 이유가 뭐라고 적어졌냐?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장을 실패시킨 거야. 그래서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았다는 의미만 이해하면 여기는 하산이야.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았다. 이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았다는 건 give and take의 원리를 지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철저하게 give and take입니다. 뭔가 돈을 줬다, 그 물건을 받아와야 되고, 뭔가 물건을 줬다, 반드시 대가를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give and take 원리예요. 그럼 보셔. give and take의 원리가 깨져 있는 첫 번째 사례가 뭡니까? 그럼 외부 불경제야. 우리 시험은 대부분 뭐가 나온다? 외부 불경제가 90%야. 외부 불경제 사례가. 그리고 외부 불경제는 어떤 사례에 있습니까? 그러면 공해라고, 공해. 그래서 읽어보면 외부 불경제는 외부 효과 중에 손해를 주는 경우고, 손해를 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공장이 유발하는 공해를 들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림을 딱 들고 와. 그림을. 자, 여기 있어. 공장. 나는 여기 있어. 나는. 여기가 외부야. 외부. 내 밖에, 나의 외부에 있는 공장이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물건을 만들면서 여기 뭐가 보여, 이게? 공해가 이렇게 나와. 그럼 이 공해를 통해서 나에게 영향을 주죠. 외부 효과야.
근데 이 공해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손해야. 공해를 보면서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자, 이게 외부 효과 중에 손해를 주고 있으니까 뭐라고 불러? 외부 불경제 사례라고 본다고, 공해가. 근데 이 외부 불경제가 왜 시장을 실패시킵니까? 그러면 공해를 유발해서 시장을 실패시킨 게 아니라, 자, 공장은 공해를 통해서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 그러면 반드시 이 손해에 대해서 뭘 지급해 주면 돼? 그렇죠. 대가를 지불해 주면 나는 그렇게 문제될 건 없어. 비록 손해를 받았지만 손해에 대한 대가를 받았으면, 우리 흔히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걸로 그냥 시장은 된 거야. 그런데 한 번도 공장은 공해로 손해를 입은 행인들에게 뭘 준 적이 없다. 대가를 준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give and take의 원리가 깨져 있다. 그래서 시장이 절단 나왔다. 이런 거야. 그래서 자, 외부 불경제의 의미를 보셔. 의미, 필기노트의 의미가 이렇게 돼 있어.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주면서 그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이게 요 문구가 어려운 거야. 야, 공해? 공해면 공장이 공해를 유발했다. 이렇게 적어져 있어야 되는데 뭐 쓰잘데기 없이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주면서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요 사례를 뜻하는 거라고, 이게. 공장은 손해를 끼치고 있지만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배상을 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give and take 원리가 깨져서 시장이 실패되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외부 불경제가 뭐라고 돼 있냐?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주고 있다. 외부가 손해를 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손해에 대해서 뭘 하고 있지 않다?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어렵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봐요. 이제 시장이 실패됐다라는 이유는 알겠어? give and take 원리가 깨져서. 그럼 항상 세 가지를 물어봐. 세 가지를. 그러면 이게 보여, 갑자기? 과대 생산, 과대 소비. 이거에서 본듯해. 시장이 실패되면 항상 유형이 두 가지야. 과대한 자원 배분이냐, 과소한 자원 배분이냐. 항상 뭐만? 외부 불경제만 과대야. 나머지는 과소고. 항상. 자, 그리고 직감적으로 보소. 직감적으로. 공장 등이 유발하는 공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공해가 많아 보여? 굉장히 적어서 살기 좋아 보여? 그래, 상식이야. 그래서 과대야. 과대. 많아 보여. 공해는 많아 보여. 자, 정확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공장이 손해를 끼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뭘 해줘야 돼? 대가를 지불해줘야 돼, 대가. 근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공장은 돈이 남어. 자신의 행동에 비해서 돈을 적게 쓰는 거야. 배상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럼 이 돈 남는 걸로 소고기 사 먹겠어? 물건을 더 만들겠어? 물건을 더 만들어. 그러니까 물건이 더 많이 생산되고 공해도 더 많이 생산되더라. 이런 뜻이야. 그리고 공해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대책, 그러면 공해에 대한 벌금, 공해에 대한 부담금, 공해에 대한 조세, 이런 규제책을 한다고. 규제. 이 규제 나오면 직접이야, 간접이야? 간접이야, 무조건. 간접. 지금 이 규제는 뭐 하는 거야? 공장에게 공해를 좀 줄여라 라고 유도하는 거야. 그래서 간접 개입 방식이야. 그리고 현상은 뭡니까? 님비 현상이야. 님비 현상은 항상 앞에 있는 any 포인트야. not이란 뜻이야. 내가 사는 외부에 공장이 들어옵니다. 내가 사는 외부에 공장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땡큐라 그래? 노 땡큐라 그래? 노 땡큐라. 그래서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는 현상을 님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요거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네. 자, 딱 세 가지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를 더 해보자고요. 자, 외부 경제야. 외부 경제. 외부 경제 사례는 외부 효과 중에 이익을 주는 경우고, 이익을 주는 경우는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사례로 꽃의 진열을 사례로 만들어서 설명했어요. 자, 이 상황이야. 자, 외부에 있는 꽃집이 꽃을 열심히 진열해. 딱 지금이죠. 봄. 그러면 지나가는 나, 행인이 이 꽃을 보고 뭐라 불러? 아침부터 추접스럽게 꽃을 지나. 그거 침 뱉지는 않아. 뭔가
봄이 오는구나 라고 이 얘기야. 그러면 정상적인 시장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익을 받은 내가 꽃집 사장님을 불러서 당신 때문에 아침부터 500원 이익을 받았어. 자, 대가 받아가시오. 이러면 시장은 깔끔해.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뭘 준 적이 없어.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시장 실패야. 그래서 뭐라고 적어져 있냐? 의미가 꽃집 사장님은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줘. 아름다움이라는. 근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 못 받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이 실패하는 거라고. 실패. 그러면 시장이 실패됐으니까 이제 뭐가 나옵니까? 유형이 나와. 과소한 자원 배분이냐? 과대한 자원 배분이냐? 그럼 암기 코드가 공해 말고는 다 과소야. 공해. 자, 해석은 이래요. 꽃집은 자기가 하는 일에 비해서 돈을 받아 못 받아? 돈을 받지 못하니까 자신이 하는 이 일보다 돈이 부족해. 그러니까 꽃을 많이 진열할 수가 없는 거야. 자, 보세요. 내가 중개사 사무실을 하고 내가 꽃이 좋아서 중개사 사무실 옆에 한 칸을 살짝 공간을 비워서 꽃집을 같이 해. 꽃집을. 그런데 아침에 요새 중개 거래는 없는데 지나가는 사람보다 꽃 진열에 대해서 이쁘다고 매일 아침마다 500원씩 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그냥 정글을 만들어 놓는다고, 정글을. 근데 돈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죠. 많이 진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암기는 공해, 외부 불경제만 과대야. 자, 그리고 여기는 사회에 좋은 일을 하죠. 그러니까 지원이나 보조를 한다고. 지원, 보조 직접이야, 간접이야? 간접이야. 그럼 뭐 때문에 이 지원과 보조를 합니까? 그렇죠. 사회에 좀 이익을 좀 많이 내달라 하고 유인하는 거야. 정부가. 그리고 핀피, 플리즈, 핀피 현상은 이렇게 외부, 좋은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시설물 등이 있으면 유치하려는 지역의 행동을 말해요. 플리즈, 후딱 갖고 와라. 이 핀피. 외부 불경제는 절대 갖고 오면 안 돼. not 님비.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수업자를 보세요. 벌써 끝났어. 벌써. 자, 보셔. 자, 이거 읽고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제가 다시 한번 찍어 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 자, 1번, 2번을 보세요. 1번, 2번. 대부분 외부 효과가 나오면 길어. 자, 1번을 봤더니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이게 제3자에게 뭔가 영향을 주고 있죠? 영향을. 그런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는 거지. 공해로 치면 공해라는 손해를 끼치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꼭 보여야 돼.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고 있더라.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인 후생에 영향을 줘. 외부 효과야. 근데 뒤쪽을 봤더니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럼 맞는 거야. 항상 외부 효과는 give and take의 원리가 깨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의 표현이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았다. 이건 강의 노트에 있는 거고,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았다. 그에 대한 이 보상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자, 3번 보시죠. 3번은 논점이 뭐냐? 이게 제일 쉬운 논점이야. 외부 효과는 정의 외부 효과도 있고 부의 외부 효과도 있으니까 이게 정이냐 부냐 구별하라는 거야. 자, 매연을 배출하는 석탄 공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면 그 주변 주민들은 어떤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공해니까 그렇죠. 부의 외부 효과. 이거 맞아 보여.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 다음에 4번이 어렵다고. 4번이.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가 발생이 되면 그 재화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소하게 생산됩니다. 이게 딱 와야 돼. 아하, 과대한 생산이냐 과소한 생산이냐 묻구나. 그럼 항상 공해는 많아 보여 적어 보여? 많아 보여. 외부 불경제에 나오면 항상 공해는 뭔가 많아 보여.
딱 외부 불경제면 과돼야. 이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리고 님비현상. 님비현상은 나시죠, 나. 너 뭔가 가지고 오면 너 안 돼. 절대 우리 동네 가지고 오면 안 돼. 이게 낫 현상이야. 님비현상. 근데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시설물이다. 그러면 낫 이렇게 하겠죠. 이게 님비현상. 님비현상. 자, 요 정도야. 자, 그러면 우리 51페이지에 뭐만 좀 읽어주냐. 그러면 제가 찍어볼 테니까 잘 보셔. 자, 1번 첫 번째가 외부 효과의 의미. 1.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에 의도하지 않은 활동의 결과가 자, 시장을 통하고 시장을 통하지 않고. 그렇죠. 요것만 잘 보면 돼. 시장을 통하지 않고. 그다음에 2번에서는 끝에 굵은 거.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다음에 외부 불경제를 보면 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가 발생되면 그 재화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대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과대. 그다음에 3번.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정부는 어떻게 해서 이걸 해결합니까? 그러면 이거 안 좋은 거니까 세금이나 규제 등을 통해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딱 요 두 개야. 딱 요 두 개. 그리고 5번. 외부 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물이 들어온다. 대표적인 게 뭐 쓰레기장, 그다음에 장례시장 이런 게 우리 동네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안 돼, 님비 현상이 만들어지고 2번, 3번, 5번 딱 요 세 개야. 예. 자, 그다음에 외부 경제. 자, 2번. 생산 과정에 외부 경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 재화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소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과소야. 그러니까 암기는 공의 외부 불경제만 과대고 나머지는 과소라고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그리고 3번.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되면 정부는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논점을 잘 봐야 돼. 공해가 나오면 규제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의 외부 효과, 꽃집이 나오면 보조금 지급 등 장려하는 거고. 그러니까 논점만 좀 꿰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런 거.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공공재가 하나 더 있죠. 공공재. 자, 보자고요. 공공재는 조금 요새 잘 나오고 있으니까 집중하셔야 돼. 공공재는 이렇게 필기가 되어 있어요. 공공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공공재야. 공공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국방, 법률, 치안, 소방, 뭐 가로등 뭐 이상한 것들 적어놨지만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공공재 두 가지만 들으라 그러면 우리 공공이 함께 사용하는 거 도로. 공공이 함께 사용하는 거 도로. 또 공공이 함께 사용하는 거 공원. 요 정도야. 공원, 도로. 자, 병원. 공공재일 수 있어 없어? 아, 공공이 함께 사용하면 다 공공재야. 꼭 이런 국방, 법률, 치안만 아니라. 자, 그런데 자, 시험은 뭐가 나옵니까? 공공재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꼭 나온다. 두 가지 특성이 뭐니? 비경합성, 비배제성이야. 정확히 말하면 다 소비야. 소비의 비경합, 소비의 비배제성이야. 그럼 하나씩 보면 자, 비경합성 이렇게 돼 있어. 자, 소비의 비경합성이라는 건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야. 경쟁하지 않는다. 이게 비경쟁, 비경합이야. 즉, 먼저 소비하기 위해서 뭐 하지 않는다는 거야. 경쟁하지 않는다. 그럼 대표적인 게 공원이야. 자, 보셔. 공원. 공원은 누구든지 함께 이용할 수 있어요? 함께 이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공원은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그죠? 먼저 소비하려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야. 경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거야. 예외적으로 공원을 먼저 들어가려고 경쟁하기도 해요. 그럴 때가 어디 있어요? 막 경복궁 이런 거 뭐 먼저 들어가려고 제한. 뭔가 제한이 있는 공원들은 경쟁을 하기도 하는데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공원은
먼저 이용하려고 줄 서 있지 않아. 그냥 언제든지 가면 되는 거지. 이게 비경합성이에요. 요건 이해돼? 자, 비배제성이야. 자, 소비의 비배제성은 이해를 좀 하셔야 돼. 자, 비용에 대한 문제야.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이게 비배제성이야. 자,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이게 비배제성이야. 그래서 옆에다가 뭘 좀 적어 놓으시라고 했어. 이 말은 더럽게 어렵게 하고 있지만 결국 소비를 한다는 뜻이에요. 소비를 한다. 그러니까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를 한다. 일반 재화와 다른 대표적인 특징이야. 이게 제일 중요해. 일반 재화는 비용, 돈을 내지 않아. 그럼 이용할 수 있어, 이용할 수 없어? 이용할 수 없어. 이게 시장의 원리라고. give and take의 원리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이용할 수 없는데. 자, 누구냐? 자, 공원 봐봐. 공원은 우리나라의 세금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대표적인 공공재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일부를 여기에 부담을 한 거야. 그런데 누가 지나가려고 합니까? 미국의 스미스 씨가 지나가. 미국 국적에. 예. 이 사람은 세금 냈어, 안 냈어? 안 내도 이용한다고. 더 천인공날 일은 해피. 뭐 우리 백설기, 야옹이, 뭐 고양이, 토끼 다 공원 이용해, 이용 안 해? 이용해. 우리 초딩들 공원 이용해, 안 해? 이용해.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초딩, 강아지, 고양이, 미국의 스미스 씨도 다 이용을 한다고. 그리고 이걸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오르냐? 시장 실패구만.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인간이 소비를 해? 시장 실패구만. 이게 기본 테이크 원리가 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했다?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 시장 실패가 떠올라야 돼. 그리고 이제 공공재의 시장 실패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나오는 표현들이야. 공공재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를 하는 습성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까? 무임으로 타려는 사람이 널려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무임으로 승차를 하는 사람이 있는 순간 give and take가 깨져 있는 거야. 그래서 시장 실패인 거야, 이게. 시장 실패. 그리고 무임으로 승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공공재는 많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런 거야. 돈을 못 받으니까. 이게 과소한 생산이야. 그리고 이런 무임승차들을 적발하지 않으면 공공재는 결국 못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정부는 공권력이 있는 정부야. 여기 무임승차가 있으면 적발하고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공권력이 있는 정부가 대부분 직접 공급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공공재를 보면 우리가 공영버스라든지 공영 지하철이라든지 항상 맨 처음에 뭐가 다 지방정부, 국가, 중앙정부가 항상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죠. 딱 이 정도야. 그러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공공재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다. 소비의 비경합성, 소비의 비배제성. 근데 항상 문제는 요 놈이야. 소비의 비배제성. 자,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스미스, 강아지, 초딩들도 뭘 이용할 수 있다. 그렇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무임승차자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무임승차자가 보이는 순간 시장 실패지. 그리고 무임으로 타려고 하니까 과소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공권력이 있는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딱 요 정도야. 딱 요 정도. 요 정도. 자,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자, 5번인데 30회야. 이게 30회가 마지막 문제가. 30회가. 그러니까 외부 효과는 6년 동안 안 나오고 있고, 공공재가 요 30회 때 이게 나오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31회 때도 한번 나왔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자, 1번. 소비의 비경합적 특성이 있다. OX. 그 다음 2번은 뭔지 몰라. 일단 넘어가. 2번. 자, 3번. 무임승차와 같은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오야, 오. 그래, 4번 보시오. 뭐가 보이는지. 이게 보여, 이게?
그죠? 이게 보여야 된다, 이게. 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맞았고. 그 다음에 5번은 뭘 묻고 있어요? 비배제성. 비배제성.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소비를 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야. 뭔 말인지 몰라도. 2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일단 공공재는 다 내구재야. 오래 사용하는 내구성을 갖는지 알아. 어떤 거? 도로, 공원. 나보다 더 오래 살아. 나보다. 내구재야. 그리고 대부분 정부만 비용을 부담하느냐? 그렇지 않아. 왜? 우리가 지하철 공영,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소정의 사용료를 내. 그렇죠? 그러면 이 소정의 사용료가 비용으로 이렇게 환원되겠죠. 그러니까 정부만 부담하는 건 아니야. 이게 왠지 이상하잖아, 이게. 정부만. 내구재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요 정도요. 자, 요 정도가 지금 정책의 이해야. 자, 그럼 잘 봐. 다시 앞으로 와. 48페이지부터 그 다음에 있는 외부 효과 공공재는 세트 메뉴야. 자, 그러니까 이제 찍어볼 테니까 잘 보셔. 자, 정책의 이해. 48페이지부터 정책의 이해.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정책이야. 그럼 첫 번째 제가 물어. 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나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야? 시장 실패야. 시장 실패. 근데 시장 실패와 구별돼야 될 개념이 있어.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요. 정부 실패랑 구별해줘야 된다. 정부 실패.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장 실패. 시장 실패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배분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적게 배분하는 상황 두 가지야. 그럼 항상 공해인 외부 불경제만 어디로 편입돼 있어? 과대야. 이런 것들 하나 꼭 기억해야 돼. 이게 공해가 많아 보여. 이런 거야. 그냥 정책의 구분 항상 머릿속에. 자, 규제 중에 직접 개입이야. 규제 중에 가격을 직접 정부가 규제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빨리.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그리고 정부가 토지를 소비자처럼 직접 취득하는 게 있어. 토지 은행, 토지 수요. 일명 은수야. 은수. 토지 은행, 토지 수요. 그 다음에 정부가 각종 공적 개발합니다. 이게 직접이죠. 그리고 간접의 대표적인 거 네 가지. 눈에 잘 띄는 네 가지.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시장 실패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페이지야, 이게. 외부 효과와 공공재. 외부 효과, 공공재. 항상 이들이 시장을 실패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외부 불경제의 의미가 딱 떠올라야 돼. 외부 불경 의미. 공장은 의도하지 않은 공해를 주지 마. 그에 대한 뭘 하지 않는다. 그렇죠. 배상을 하지 않아요. 기브 앤 테이크 원리가 깨졌다는 거야. 그 다음 외부 경제 의미. 외부 경제 의미.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줘. 꽃집 사장님이. 그러나 그 이익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다 못 받는다. 받지 못해요. 그래서 시장 실패야. 자, 그리고 공공재는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비경합, 비배제.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비배제성이야.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를 한다는 거야. 이 기브 앤 테이크 원리죠. 이들을 우리는 무임승차자라고 하고 시장을 실패시킨다. 그러면 개관이 딱 여기까지가 개관이야. 그러면 이제 10분 쉬었다가 뭐 하냐?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정책의 최근 출제 경향. 정책의 여기 최근 출제 경향이 어떻습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제 표정이. 정책에 자, 예를 들어서 52페이지 19번부터 19번 임대료 규제, 임대주택 정책부터 자, 한 장을 넘겨봐. 조세 정책이 있어. 조세 정책 한 장을 넘겨봐. 기타 부동산 정책이 있어. 기타 부동산 정책 한 장을 넘겨봐. 기타 부동산 정책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60페이지까지 되어 있어. 여기서 몇 문제?
많이 나오면 3문제, 적게 나오면 2문제야. 그러니까 오늘 남는 시간은 뭐 할 것이다. 60페이지까지 다 가.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최근 출제 경향이 깊은 걸 물어보지 않고 어떤 정책을 딱 주고 이 정책이 어떤 걸 목적으로 하고 이 정책은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야. 요 정도만 알면 돼. 예. 그러니까 얇고 많이야. 얇고 많이. 그게 최근 경쟁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남는 시간 2시간 할 거예요. 저랑 같이. 자, 10분 쉬겠습니다.